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시 또 미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주에는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어떤 특이한 어떤 전쟁 진법이 있었고 팔랑크스라고 하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아테네의 전성기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많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토론 문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 있을까? 예술품 안에 남아 있죠. 파르테논 신전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신전은 크게 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페디먼트, 메토프, 그리고 프리즈라고 하는 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기준이 뭐냐면 간단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간에 커다란 기둥이 있잖아. 그렇지? 기둥이 뚝뚝뚝 세워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내부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붕이 다 날아가가지고 마치 약간 좀 더 열려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내가 있는 공간이에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은 이 건물만 세우기만 했을까? 그건 아니고 건물 곳곳에다가 부조 같은 걸 많이 새겨놨어요. 조각을 많이 해놨다는 거지. 요 건물을 가만히 봤을 때 어디에다가 조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둥에다가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를 새길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페디먼트, 메토프, 프리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페디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붕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굉장히 제일 높은 상단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각 자체가 좀 더 대담하게 돼 있어요. 잘 보이게 좀 액션이 좀 크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메토포는 페디머트 바로 아래에 있는 네모난 벽면을 얘기해요. 거기가 메토프이고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벽 위에 있는 메토프 부분에 있는 벽면 네모난 그 부분을 프리즈라고 하게 되죠. 그냥 뭐 그림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형 박물관 가보신 분들은 아마 파르테논 신전의 그 페디먼트를 갖다가 통째로 훔쳐다가 전시해 놓은 걸 아마 봤을 거예요. 삼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삼각형의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대형박물관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왼편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 보이죠? 술잔 같은 거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은 뭐 당대 뭐 영웅이거나 아니면은 술잔 들고 있다 보니까 뭐 디오니소스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정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왜 그런 걸 새겼을까? 자주 하던 거였으면 그렇겠지. 자, 그리고 또 프리즈를 한번 봅시다. 이 첫 번째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남자가 고개를 돌려서 대화 나누는 모습이 새겨져 있죠. 이 둘 사이에서 주종 관계가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두 번째 프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겠죠? 물론 그 파르테논 신전 조각이 전부 다 막 대화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진 건 아닌데 저런 것들이 조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시의 민주주의가 예술에다가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의 예술은 조금씩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리스만의 독특한 현상이죠. 그 이유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했었던 이 상대주의 철학은
모든 인간 개개인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나 너의 판단이나 완전한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함부로 억압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존중해줘야 할 타인은 누구만 의미하느냐 하면은 시민만 의미하는 것이기는 해요. 오늘날처럼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런 수준의 민주주의는 아니고 시민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훗날 그 독일의 미술 사학자 중에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테네인들 사이에 합의된 평등한 시민에 대한 생각이 그 위대한 그리스 미술을 배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의 예술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도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무엇이 나오겠냐? 그 다음번 전쟁으로 넘어가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대주의 철학이 아니라 이 절대주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너와 나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소피스트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파르테논 신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 요거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 플라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